지금 여기 타지에 지금 4시간 걸려서 면접 보러 오기도 왔고 패션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 일을 배워보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판매도 해보고 쇼핑몰도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환학생이나 뭐 스터디나 대외활동, 공모전 이런 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한 2년 넘게 뭐 출퇴근 반복된 삶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직장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그거는 제 희망사항, 꿈으로 남아 있어서 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이 길로 바로 퇴근하고 싶다. 이게 점심시간의 꿈. 그다음에 이제 아침 되면은 그냥 계속 누워 자고 싶다. 이게 아침의 꿈.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 되면은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일요일의 꿈. 혹시 어제도 야근하셨나요? 오늘 아침도 혹시 출근하기 싫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나의 일을 마치고 오신 모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하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토록 취업이 힘든 세상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내 꿈을 펼쳐야 하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꿈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저런 질문이 마구 머릿속을 침범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가보죠.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하게 이 시간 말씀 나눠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직장인 대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저희 중에는 가장 직장인 모드가 장착되신 방송사의 시사교양국의 PD이시면서 웹툰 작가이기도 하신 우리의 윤직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직원입니다. 달달한 음악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촉촉하게 채워주실 두 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디에이드, 안다은, 김균현 두 분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따뜻한 시간,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자,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럴 때 당장 퇴근하고 싶다. 맞나요? 우리 윤직원님이 그려주신 거죠. 저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 웹툰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회사 다니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내 메신저를 쓰지 않고 카카오 단체 톡방에서
이제 모두들 하루 종일 시달리죠. 근데 그러고 퇴근을 한 이후에도 단톡방에 알림이 계속 울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퇴근하고 오신 분들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모두 거의 모두가 퇴근하고 오신. 우리 넷 중에서는 저까지 다섯이죠. 다섯 중에서는 우리 윤직원님은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요. 두 분 관계는 직장 생활 같지 않은 직장 생활이다라는 이야기도 아까 얼핏 들었는데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윤직원님한테 먼저 조금 저 웹툰이 나오기까지 실제 경험담 혹은 뭐 가까운 이의 이야기 뭐 다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절대로 저만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친구 얘기도 있고 뭐 사돈의 팔촌 얘기도 있고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모두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윤직원님은 어떤 때 가장 퇴근하고 싶다 이런 외침을?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곤욕이더라고요. 뭐 잠깐 이제 일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앞 사람이 업무를 처리를 해서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제가 일을 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대기하는 시간이 이게 집에서 쉬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바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다가 그럴 때 좀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집에서 발 뻗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그렇죠. 괜히 메일하면 뒤적뒤적하고 아무 새 메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메일하면 정리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 공감되네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자, 여기 직장생활 6년차 A씨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칼퇴하고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 했죠. 그런데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야근 중인 팀장님이 이 서류가 어딨냐, 거래처 담당자가 누구냐, 파일은 어디에 저장했냐. 그리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당장 답하라고 전화의 메시지에 어찌나 독촉을 하시는지 내가 퇴근을 한 건지 재택근무 중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덕분에 제 저녁 시간은 엉망이 됐습니다. 팀장님, 제발 저 퇴근 좀 할게요. 라고 외쳐주신 A씨. 아무래도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면은요, 교수님, 진짜 스트레스 아닌가요? 네,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쉴 때 사실 스위치 탁 꺼버리고 쉬어야 재충전이 되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계속 긴장 상태로 뭔가 있게 되잖아요. 계속 긴장하고 각성 상태로 있고 그러면 피로도 안 풀리고 잠을 자도 뭐 불면에 시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하겠죠. 저 이건 사실 근데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좀 이게 뭐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이게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이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연락받고 싶지 않은 팀장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메시지 울림조차도 이렇게 막 그렇지 않나요? 특히 궁금한 게 예전에 카카오톡이 생긴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엔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셨나. 이 단톡방 없이 어떻게 그 퇴근한 이후에 잔소리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전화로 하셨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메신저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근데 우리 윤직원님은 회사 생활 시작할 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14년 정도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카카오톡이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한창 그 문화가 딱 정립되던 시기여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공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단톡방에 공지 너무 자주 올리지 마라,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많다가 요즘은 그냥 다 뭐 직원들이 알아서 그 이해해야 되는 느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문자 메시지는 보내는 길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중요한 말만 이렇게 딱 써고 이제 보내고 했다면 사실 톡 메신저는 사실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사실 필요하면 영상도 볼 수 있고 야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야 영상 통화하자 뭐 이런 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이 메신저가 굳이 읽음과 읽지 않음을
꼭 알아야 하는 이 시스템이 안 읽은 걸로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 읽은 걸로 하고 싶은데 아이쿠야 벌써 열었네. 이게 또 안 읽고 싶으나 이미 왔는데 안 보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일의 그 마법이 있죠. 눈치 게임 같은 그런 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 디에이드에게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두 분은 사실 직장 생활 경험은 없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안다은 씨가 아까 얼핏 네. 고단한 직장 생활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증언을 살짝 하신 것 같아지고. 근데 사실 이쪽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시스템 자체가 계약 관계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뭐 크게 직장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가 지금 이러고 지금 네, 눈길을 좀 거는 피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사실 저도 뭔가 누군가의 상사가 된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싫어할 상사인데 이분에 비해서는 이분과 제가 단 둘이 일하니까 제가 힘들 뿐이죠. 그러면 네. 뭐 늦은 시각에 카톡 이런 거는 뭐 이분은 예사로운 일이 잠을 안 자세요.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연락 받을 때 가장 유쾌하지 않다. 근데 저희가 사적인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일 얘기만 하기 때문에 항상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네. 항상 재미없고 그럴 텐데. 그렇죠.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이런 말씀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게, 네, 큰일 저는 아까 그 윤주관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거기 그 장면에 약간 예. 김 과장님 같은 사람이라, 네.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또 근데 또 이쪽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연락 받을 때 되게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늦게까지 작업하고 막 아침에 자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저녁 늦게 또 일어나셔서 연락하시고 이러셔서 사실 받는 저도 막 새벽에 받을 때도 있고. 네네. 근데 이분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네, 왜냐면 전 다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짜증나는 타입. 네, 일찍 출근하시는 분 연락도 받고, 네. 네, 늦게 연락하시는 분 예. 연락도 받고 하려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을 위한 우리가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이렇게 잡은 게 사실은 그러므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질타하고 토로하자가 또 아닌 것이 뭐 지금 상사 느낌으로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공감할 지점, 이해할 지점을 찾아보고 너무 큰 한숨 소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나누는 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른 포장 좀 해주세요. 아유, 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요, 이런 퇴근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연락 오는 이런 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뭐 씹어야죠, 뭐.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내일 연락하면 되고 뭐 죄송하다고 빠른 인사하고 빠른 인정과 네. 수용과 예.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나를 지키고 네. 또 뭐라 그러면 또 죄송하다고 하고. 지혜롭다. 네네. 지혜롭다. 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스트레스가 그냥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가볍기도 전에 받지 말고 옆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그것도 해버릇 하시다 보면 빠른 취사 선택이 가능할 거야. 이거 지금 답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다. 아니다를 영민함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시급한 거여서 지금 답을 해야 하는 것과 네네네네. 에이 팀장님 뭐 하루 정도 묵어도 되는 메시지다 이런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면 연봉 한 3배쯤 더 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박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퇴근하고 싶은 우리 직장인 다음 주제 또 가보죠. 보여주세요.
이것도 비쌀 것 같아요. 야근보다 더 싫은 업무 외의 일들. 저희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미리 여쭤봤어요. 업무 외의 지시나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하는 것들 어떤 답이 있었는지 한번 모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업무 외에 이런 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있었어요. 아, 네네네. 드디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뭔가 저희가 많은 이미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랑 되게 그러니까 친남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뭐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앞으로. 네. 저는 오빠 차가 없고 오빠가 차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 같은 거 하거나 중고 거래 같은 거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무거운 거 살 때나 그럴 때 저 대신 오빠를 보내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네, 그럴 때 마음은 어떠세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해주는 거지. 뭐 단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고마워요.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해요. 네. 약간 합리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고 자신의 있습니다. 처지를.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위. 개인적인 경조사에 불려간 적이 있다라는 답이었거든요. 이사하는데 좀 와서 도와줘. 개인 컴퓨터 정비 저거 익숙한데요? 근데 컴퓨터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남자 후배에게 많이 부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는데 나는 한 시간 붙들고 있어도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너가 하면 한 5분만 봐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부탁했다 혹은 해야 했다. 일손이 되어달라. 이삿짐 옮기는데 도와달라. 네. 다 해봤던 거라 뭐를 딱히 꼽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 하나 생각나는데 예전 직장에서의 일이었어요. 그 선배님이 여기 계실 리는 없으니까 그 선배님이 약간 또 꽁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 연사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을 누가 왜 공부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영문학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선배였는데 야 나는 이거 3시간 걸려도 번역을 못해. 야 넌 영문과니까 네가 5분이면 번역해 줄 수 있지 하고 이런 두꺼운 원서를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선배님 그렇게 하고 그냥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아까 그런 거 안 해주셨어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이게 더 반전인데요. 네. 근데 그때는 근데 교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제가 약간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익십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이거는 거짓말이고 박사학위면 되게 중요한 일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대답을 안 하는 것과 이게 아닌데. 네,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마침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님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약간 예스맨 타입이어서 예스하고 나서 제가 그날 방송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음 날도 잊었죠. 다다음 날도 잊었죠. 선배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은근슬쩍 제 책상 위에 올려놨던 그 원서를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꽁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없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3위 가겠습니다. 커피 심부름. 이거 요즘에도 좀 흔한가요? 어떤가요, 윤직원님?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커피를 사오라고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 받아들일 것도 수 있다. 사주셔야죠.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커피 심부름 커피 타와가 싫은 타와라. 거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도 밑에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야 메뉴 불러봐 해서 앱으로 시키잖아요 요새는. 뭐 예를 들면 5잔인 게 이건 내가 살게 하고 그럼 막내가 제가 가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윤직원님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죠. 윤직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요거는 아마 가서 뭐 나는 프림 뭐 몇 숟갈 넣고 막 이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그건 80년대죠. 80년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설문 결과니까요. 커피 심부름이라는 게 우리 윤직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사주면서 앱으로 간단히 주문하고 그냥 그 요즘 뭐 사이렌 픽업. 뭐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 픽업만 해라. 요런 정도면 오케이다라고 윤직원님 말씀하셨고. 전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그게 아닐 거다. 커피 심부름이라 하면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사와라. 우린 역시 옛날 사람이었던 걸로. 원서 번역 제때 했어야 되는데. 커피 심부름이 역시나 3위였고요. 자, 2위 가겠습니다. 야,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을 부탁하는 게 아닐까요? 제 그 논문 번역은 아마 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사적인 자신의 그 학업에 너가 좀 도움을 달라 이런 거니까. 요즘 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자녀 관련된 거 한 달이 또 건너잖아요. 이거는 그건 이제. 아, 이렇게 갑니까? 예. 근데 정말 이거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정말 네. 교수님 여기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말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대답하고 안 해야 되나요? 제 거 뺏어가지 네, 마시고요. 대답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다시 가져가실 때까지. 근데 이거는 저 예. 정도 되면 저는 요새 문화는 얘기해도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진짜 전문가가 특수한 분야인데 아래 직원이 하는 거라면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하든지요. 예를 들면 수고료를 정말 시세에 맞춰서 네. 뭐 아니면 뭐 한 10% 정도 할인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 맞춰서 이렇게 하든지. 시세보다 10% 얹어서. 예. VAT 그래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 저 정도 부당한 거는 저는 아니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나요? 진짜 2위로 나왔으니까요. 2위가 지금. 나와서.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조직 문화가 많이 이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1위 보겠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의 증언에 의하면 그 1위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내가 지인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어떤 선물이 좋은지 요 가격대에서 왜 그런 것도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요게 좀 인기래 하는 그 트렌드를 너가 나보다 어리니까 잘 알지 않니? 뭐 약간 요런 약간의 칭찬 비슷한 것까지 얹어서 한 5만 원대 선물이면서 되게 센스 있게 보일 만한 선물 있잖아. 뭐 그런 거 하나 좀 골라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5만 원 받고 4만 원짜리 고르면 되잖아요. 괜찮네. 그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수용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땡큐 하고 저는 고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다은아? 내가 5만 원 줬는데 이거 4만 원이던데? 아니 꼭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거 이제 지시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인품이시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윤직원님 어때요? 저런 부탁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제 동기가 이제 상사한테 현 직장 얘기 아닙니다. 예, 전에 다니던 어떤 회사에서 담배 심부름을 그리고 감기약 심부름이랑 담배 심부름 이런 거를 좀 시키시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교수님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만물 박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런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짜 감기가 심해요. 막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감기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 이런 거 인간적으로 한두 번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죠. 반복이 돼서 이제 하면은 5만 원짜리 4만 원 샀는데 한번 걸려.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뭐 슬슬 연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러 걸리고 영수증 바닥에 흘려가지고 4만 원짜리 산 거 일부러 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원래
수수료. 요즘 문화는 그런데. 괜찮다. 그런. 아까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센스, 야 너가 나보다 젊고 센스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얹어줄 때는 저 같으면 더 칭찬을 얹어서 돌려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센스 있고 젊으신데 거울만 봐도 훨씬 젊으신데 직접 하셔도 뭐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빨리 가야죠. 하고서 되돌려 드리고 네. 저는 가고 막 또 요청하시면 제가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요새 여기에 랭킹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고 사실 요새는 우리가 톡 얘기 많이 했는데 톡 선물하기에만 가도 순위나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선호하는 것들 뭐 그런 사이트 오히려 알려드리고 그냥 이렇게 자립심을 계속 키워드리고 자립심을 키운다. 네네. 되게 적합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분께도 저 궁금했어요. 이제 공연 가시고 이렇게 하면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뭐 몇 곡을 부르기로 하고. 근데 뭐 현장에서 약간 이 업무 외의 일이 좀 주어지는. 이를테면 오늘처럼 두 분 사이에 저희가 반목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거나.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업무 외의 것을 현장에서 뭐 요구받았거나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10번을 공연한다 그러면 한 6, 7번은 그 사전에 얘기되지 않았던 것들을 맞아요. 요청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뒤에 팀이 늦어서 저희가 원래 30분 공연을 한 거였는데 뭐 1시간을 더 해달라. 그러니까 뒤에 팀이 올 때까지 해달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거의 1시간 넘게 더 했지만 뭐 뒤에 팀이 이제 늦으니 조금 더 해달라 했는데 안 오니까 무대에서 저희가 갑자기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면 네. 저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계약에서 이게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추후에 그 업무의 수당이라고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땐 그렇지만 이제 그 더 아니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전혀 회의가 그런 더 거 없죠. 네.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대신에 또 다른 좋은 공연이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섭외 자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무대에 쓰면서 무대가 너무 또 좋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황스럽죠. 네, 무대 위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전달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확실히 그런 계약 이상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주어지거나 이럴 때 워낙 다들 그냥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되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훈훈하고 따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스트레스로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좀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다은 씨는? 내가 오늘 한 4곡 하면은 컨디션 끝인데 두 곡을 더 해야 되네 뭐 이런 거. 노래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않고요. 네, 저는 노래하는 것보다 약간 사람 상대하는 게 약간 힘든데 보통 그런 거는 다 오빠가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역할 분담 괜찮네. 네, 그래서 저보다는 약간 오빠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딱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전담이. 네, 오히려 밖에서 활동할 때는 오빠가 사람 상대. 네. 그러니 따뜻한 마음으로 노래 들을까요? 네. 디에이드의 첫 곡 지금 듣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아서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첫 곡으로 네. 묘해너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너를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나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 혹시 윤직원님 저 한 컷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이건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사항을 그린 건데요. 뭐 이런 나쁜 얘기들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근데 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다지 귀.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들었던 말 중에서 이건 정말 잊고 싶은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좀 상처가 됐다. 정말 듣기 싫었다. 이런 말 있어요? 직장 안에서 들었던 말 중에서? 그 약간 주변 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내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내 의견은 아닌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자네 소문이 안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상처가 더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 의견이실 것 같거든요. 너무 비겁하다.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 취업 포털에서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사원이 듣기 싫은 말 1위는 할 줄 알지? 대리가 듣기 싫은 말 1위는 바쁜 일 없지? 나 좀 도와줘. 였다고 하고 과장급이 되면요. 어떤 말 들을까요? 이 사원일 때랑 대리일 때랑 과장일 때랑 직급이 달라지면서 자주 듣는 말 또 되게 부담이 되는 듣기 싫은 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 중에 맞힐 수... 균현님은 왠지 맞힐 것 같아. 뭐 이거 아직도 못해? 뭐 이런 거? 아래 직원 관리들 좀 하지. 이거 진짜 가슴을 훅 파지 않나요? 네. 직급마다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 저희가 보기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난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 하는 거에 이제 손 들어주시면 돼요. 회의하자는 뭐예요? 회의하자. 네. 회의를 안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주 듣나요, 안다은님? 저도 회의 좋아해가지고. 회의 안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회의해야지. 네. 회의하자 되게 부담스러운 말일 것 같은데. 그래요? 심지어 어느 회사 문화는 회의 한번 시작하면 막 2~3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고 붙어 있어야 하는 맛 있죠. 제 생각에는 이 회의하자가 1등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이 중에서 다 훑어보셨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거다 해 손 들어주시면 돼요. 나 회의하자란 말이 제일 싫어. 진짜요? 대략 한 꽤 있죠. 꽤 있죠. 어머, 벌써 퇴근해? 제가 오빠한테 많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밖에 못해? 이것도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오빠가 노래했을 때. 네. 자,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은? 근데 뭐 가르쳐준 것도 없고. 네, 뭐 가르쳐준 것도 없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니요. 일단 해봐. 네, 일단 해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저거에 이어서 이 얘기를 바로 하죠. 네. 이것밖에 못해? 일단 해봐. 듣고 나서 그래도 이것밖에 못해?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근데 저는요 교수님 이런 말은 정말 한 사람의 자존감을 뭉개는 느낌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위험하죠. 아까 저희 연령대별, 직급별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직장인들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은 사실 자율성이 없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든 듣는 말이든 뭐든 내가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할지도 못해. 근데 하라고 해. 가르쳐 주진 않아. 사실 이게 되게 힘들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간 직장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좀 좁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해야 되고 압박감을 느끼니까 뭐 예를 들면 훅 치고 들어온 너 그 직원들 뭐 약간 이거밖에 관리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약간 내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고 네. 실제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저런 말들이 다 아마 다 맞는 말들, 그러니까
저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 말들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게 이제 다 네. 맞는 말들일 것 같아요. 이게 굳이 꼭 이게 직급이 낮기 때문에 듣고 힘든 뿐만이 아니라 또 위에 계신 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대로 또 네. 듣기 싫은 말이 있고 힘들고 직장인들 뭐 다 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요,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직급이 높으신 거잖아요. 대체로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곤 하죠. 이 중에서 혹시 쓰시는 말 있으세요? 저 솔직히 내가 한 번쯤은 해본 것 같다. 회의는 하실 거 아니에요? 회의는 하죠. 오늘도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네. 대본에 회의하자 있는 거 보고서 회의 오늘 몇 개 하고 왔는지 제가 8개 하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회의를 당한 게 사실 조금 더 많고 제가 주최로 한 것도 뭐 있긴 하지만 당한 게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네. 회의하자 저건 게 가끔은 저도 벌 받는 느낌처럼 이렇게 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회의를 줄이실 네, 생각은?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게 제일 듣기 싫다. 네, 네. 앞줄에서 서너 분 계셨어요. 네. 근데 저 말 시작하면 좀 얘기 길어지죠. 그죠? 저도 저거 조금 싫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역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가볼까요? 되게 사적인 영역을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사귀는 사람 있어? 뭐 누구 있어? 이런 질문 너무 싫다. 이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은 지양하자 서로라고는 느낌이 되는데 이런 말 좀 들으면 되게 분위기 좋아지고 좋겠다 할 만한 한두 마디가 혹시 있을까요? 반대로 너무 듣기 싫은 말을 뒤집어서 저는 그냥 고맙다는 말. 네, 고맙다는 수고했다. 말. 뭐 미안하다는 말.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어쨌든 직장이라는 것 내에도 서로 이렇게 돕고 도와야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계속 얽혀 있는 그건데 사실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맙다고 표현을 조금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 들으면 제일 좋고. 고마워. 네. 진짜 그 한마디에 뭔가 섭섭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사르륵 녹는 느낌 들 것 같아요. 그쵸. 회사에서 들으면 가장 좋을 만한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네. 연봉 올려줄게. 이게 베스트 아닐까요? 최고다. 그쵸? 상상만으로도 그쵸? 기분 좋아지는데. 저 그날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출근하기 싫어서 하는 상상. 역류성 식도염 너무 익숙합니다. 다은 씨가 우리 직장 생활 9년차 B 씨의 사연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직장 생활 9년차 B 씨의 사연입니다. 회사가 딱히 나쁜 건 아닌데 요즘은 회사 가는 게 유독 힘들어요. 매일 출근하기 싫지만 월요일 출근은 더 싫네요. 너무 싫어서 미적거리다가 지각한 적도 많고요. 일요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벌써 월요병이 오는 것 같아요. 괜히 귀도 먹먹하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 허리, 배 다 아파요. 일요일 밤에는 잠도 잘 안 와서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코로나 걸리면 좋겠다.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냥 잠수 타고 싶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다가 맥주 한 잔씩 해야 겨우 잠든답니다. 이런데도 월급은 받아야 하니 꾸역꾸역 회사 다니는 제가 불쌍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로 극심하게 싫죠. 교통사고 나면 좋겠다. 코로나 걸리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 만큼 그토록 싫은 때가 있으셨어요? 혹시 나 뭐 출근 아니라 뭐 어느 행사 혹은 뭐 출근? 저는 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입원 환자와 퇴원 환자, 응급실로 왔던 환자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온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월요일날 표정이 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와서 저도 이제 아랫 사람들 눈치 보고 이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막 길도 다른 때보다 더 막히는데 와가지고 막
하고 사실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저도 싫은 거죠. 출근하기가. 그래서 뭐 옛날 8시까지 가야 되는 옛날에 7시 55분에 갔다가 이제는 뭐 내가 제때 가면 아이들이 안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8시 5분에 갔다가 8시니까 8시 8분까지 괜찮겠지? 늦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출근하기 싫은 마음은 사실은 뭐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뭐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사실은 꽤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예, 저도 그래서 너무 출근하기 싫은 날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먼 친척 중에 제가 모르던 어떤 분이 저에게 큰 유산을 남기시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네, 이 뭐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까지 가는데 역시 우리 작가님은 상상력이 긍정적으로 약간 소공녀 스타일로 불가능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진짜 하기 싫은 방송이 있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채 방송일이 다가와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나 지금 맹장이 지금 딱 터졌으면 좋겠다. 그 상상을 했던 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다양한 핑곗거리와 이런 것들을 늘 한켠에 간직하고 계시죠? 정말 마지막에 안 되겠다는 순간에 써먹을 만한 거 하나씩은 갖고 계신 거죠? 하나 아셔야 될 건 맹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맹장은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재감염은 가능하지만 맹장은 태어나서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지금 힌트와 조언을 주시는데요. 감사드리면서. 근데요, 정말 이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 안에서 좀 정도가 심하게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동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근데 대부분 다 우중충하니까요. 월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우중충하고 정신이 없고 평소보다 두뇌 회전도 느리고 그래서 눈치채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약간 좀 즐거움의 요소를 그러니까 일부러 더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갈 때 뭐 이렇게 신날 수는 없어. 회사 가는 게 너무 신나고 좀 회사 돈 내고 다녀도 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버티라고 이제 월급 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그나마 좀 즐거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배치하자. 월요일날 점심에는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잘 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좀 느낌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런 수다를 떨면 더 좋은 친구가 있고 누구는 고민을 하면 더 좋은 친구가 있고 월요일날 잡담 버디를 만드는 거예요. 채팅 버디를 만들거나 뭐 월요일 출근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동료들, 동지애 이런 걸 좀. 월요일 첫 회의에서는 언제나 팀장님이 커피 쏜다. 괜찮죠? 팀장님이요. 네. 그 팀장님은 무슨 죄예요? 저 컨퍼런스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면 12명 있는데 매일 1번 커피 사면은 뭐 커피값 뭐 내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건의해가지고. 저는 그 팀원이고 싶어서. 예. 그래요. 우리 마음 서로 잘 챙기기 위해서 월요병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생명 존중 정책 민관협의회가 마련하는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끝곡을 역시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그대 예쁜 목소리로
곁을 따스